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반도체 오빠 천회장입니다. 이렇게 또 하루가 시작되네요.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06시 되면은 방송이 이제 송출이 되죠.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고요. 아침에 좀 날이 무더울 거예요. 햇빛이 또 내리치면은 살이 따갑더라고 보니까. 선크림 많이 바르십시오. 선크림 잘 바르고 다니시면 좋을 것 같아요. 피부 소중하잖아요. 내 피부는 소중하니까 화장품 좋은 거 쓰시고, 우리 여성분들, 우리 남성분들도 피부 관리 하셔야 합니다. 피부 관리를 안 했더니 얼굴이 새카맣게 타가지고 벌써부터 노화 현상이 아주 심각하게 오고 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은 잘 할 걸, 미리미리 준비할 걸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보니까 그 잘 안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한때 그래도 열심히 출석도 잘하고 댓글도 잘 달고 하셨던 분들이 꽤 있었는데 요즘 근래 보니까 안 보이더라고요. 보니까 뭐 제가 볼 때는 삼성전자에 대한 그 충격, 배신, 뭐 그런 것도 있을 거야. 주가가 안 오르니까 실망감에 그냥 손절하고 떠난 분들도 있고, 지쳐가지고 쓰러진 분도 있고, 도망간 분도 있고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지난 3년 동안 쭉 한번 보니까 한결같은 분들도 있어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한결같은 분도 있는 반면에 도망간 분들이 더 많다는 거죠. 도망간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포기한 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힘들어요. 주식 투자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1등 기업, 어떻게 보면 최고의 기업에 투자하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다른 기업, 다른 데 투자하면 오죽하겠나요? 상당히 힘들겠죠. 하여튼 떠나신 분들은 그곳에서도 잘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실패하지 마시고 꼭 성공해서, 어떤 종목을 투자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좋은 일들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살다 보니까 정말로 강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정말로 강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한번 그에 대해서 짧게나마 한번 알려드릴게요. 이 강하다. 이 강함은 지위나 권력, 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저는 어릴 때는 뭐 권력, 돈,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위나 권력, 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그 진정으로 강하다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요, 일상을 지켜나갑니다. 일상을 지켜나가는 것이더라. 아무리 힘든 일이 닥쳐도 이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가지고 아침을 먹고 길을 걷고 이렇게 주어진 일을 해내는 겁니다. 주어진 일을 하는 거야. 얼마나 이게 규칙적인 거냐고. 이 날이 저물면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집으로 돌아와요. 이제 별일 없었다는 듯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오늘을 이야기하는 거야. 오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순도순 뭐 맥주 한잔 마시면서 하는 것도 좋고, 커피 한잔 마시면서 그냥 오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진정으로 강한 것은 이렇게 삶에 흠집이 나고 구멍이 나도 일상을 무너뜨리지 않으면서 이 손상된 집을 수리하듯 이 삶을 수리해 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삶을 수리해 나가자. 아무리 어려운 일이 닥쳐도요, 오늘을 살자는 거예요. 오늘을 살자. 어떻게 살아요? 즐겁게 살아야겠죠? 나의 오늘이 흔들리지 않는다면은 그 어떤 고난과 역경도 나를 무너뜨릴 수 없다.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제발. 일단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 주식 투자하면 맨날 흔들려. 요리 갔다 저리 갔다 그래요. 막 참 힘듭니다. 거의 사인파야. 오르락내리락. 그래서 흔들리지 마세요. 그냥 꿋꿋하게 갑시다. 뭐 그리 쫄아가지고 두렵다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냥 평범하게 그냥 흘러가는 겁니다. 루틴이야, 루틴. 그냥 일상이야. 그러면 또 삼성의 이야기를 잠시 할게요. 요번에 보니까 그 대기업 10곳 중에 6곳이 이제 하반기에 이제 신규 채용을 하지 않는답니다. 하지 않거나 아직 계획이 없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요즘 보니까 고금리에 뭐 고환율에 힘들잖아요. 뭐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에, 하여튼 이런 상황 때문에 이제 취업 시장에 한파가 불어닥친 거예요. 취업 문이 좁아지는 그런 상황에서 삼성이 5대 그룹 중 유일하게 하반기 공채를 한다고 합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여론조사기관 리서치 여기에 의뢰를 했는데 매출액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23년 하반기 신규 채용 계획을 조사했다고 합니다. 조사 결과 그 기업 중에 10개사 중 응답 기업 10개사 중에 6곳 이상은 하반기 신규 채용 계획을 수립하지 못했거나 채용하지 않을 거다. 그렇게 응답을 했고 하반기 신규 채용 계획을 수립한 기업 비중은 35.4%, 이 가운데 전년 대비 채용 규모를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는 기업은 57.8%네요. 줄이겠다는 기업은 24.4%, 채용을 늘리겠다는 기업은 17.8%에 그쳤고 채용 축소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4%포인트 늘었고 채용 확대는 19.2% 줄었죠. 이렇게 기업들은 신규 채용을 하지 않거나 채용 규모를 늘리지 않겠다고 한 이유에 대해서 이 수익성 악화, 경영 불확실성 대응을 위해서 긴축 경영 돌입을 가장 많이 꼽아요. 이어서 글로벌 경기 침체 장기화와 고금리, 고환율 등으로 인해서 경기 악화, 원자재 가격 상승, 인건비 증가 뭐 이런 게 대비한 그 비용 절감 순으로 나타났는데 기업들이 이처럼 신규 채용을 줄일 경우에 뭐 가뜩이나 부진한 청년 실업률이 더 악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통계청에 보니까 15에서 29세 청년층 실업률이 7월 기준 6%를 기록을 했고요. 전년 동기 대비 0.8%포인트 낮아졌지만 여전히 전체 실업률에 비해서 크게 높은 편입니다. 지난 7월 청년 취업자가 394만 명으로 1년 사이에 13만 8천 명이 줄면서 9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갑니다. 한편 기업들은 올해 대졸 취업 경쟁이 작년보다 치열할 것으로 봐요. 올해 대졸 신규 채용 예상 경쟁률이 평균 81대 1로 조사됐고 작년에는 평균 77대 1로 봤습니다. 청년 취업난이 심각한 상황인데도 기업은 원하는 인재를 찾지 못하는 그런 일자리 불일치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기업들은 신규 채용 관련 애로사항으로 적합한 인재 찾기가 어렵다는 것을 가장 많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요즘 굉장히 힘들어요. 그만큼 요즘 취업이 참 힘들다, 어렵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중국 보세요. 요즘 중국의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난리잖아. 지금 백수가 어마어마합니다. 한 20, 30%는 거의 지금 취업을 못 해가지고 애들이 지금 난리인데 저렇게 우리 진핑이 아저씨는 계속 보면은 그 독재만 할 생각만 하고 있으니 참 저런 데 보면 쿠데타 안 일어나는 거 신기해요. 보면은 이 공산국가의 한계인데 민간 경제 다 죽이고 그냥 국영 기업으로 다 돌리려고 하는지 하여튼 중국은 내가 볼 때는 후퇴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상당히 좋아하겠죠. 땡큐 하면서 외치면서 하반기 채용이 나선 삼성 관계사는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SDI, SDS, 삼성바이오로직스 막 쭉쭉쭉 많네 보니까 뭐 중공업, 엔지니어링, 생명, 화재, 카드, 증권 서울병원, 호텔 신라, 제일기획, 예스원, 삼성 리얼스토리, 삼성전자 판매 등 총 20개사다. 지원자는 11일에서 18일 일주일간 삼성 채용 홈페이지에서 지원하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자녀분들 있으면은 삼성전자 지원을 해가지고 한번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대기업이 좋아요, 여러분. 요즘 뭐 공무원이 이런데 안 가라잖아요. 하도 민원 때문에 난리야, 민원.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우리 민원 문제 때문에 지금 갑질 민원. 어떻게 우리나라가 이 지경까지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교사들도 지금 스트레스 받고 일반 공무원도 그렇고 좀 뿌리 뽑아야 할 것 같아요. 옛날에는 전혀 그런 게 없었는데 근래 와가지고 큰일입니다. 지금 보니까 이 갑질 민원 때문에 요즘 뭐 공공기관 뭐 공무원 이 인기가 완전 바닥을 찌르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하여튼 나라가 진짜 어떻게 개판돼 가는 것 같습니다. 개판돼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보니까 하여튼 이재용 회장이 이제 인재를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니까 삼성에 좋은 인재들 좀 많이 채용했으면 좋겠고요. 요즘 보니까 그 애플 아이폰이 삼성 갤럭시에 비해서 실구매 그 가격이 3배나 높다고 합니다. 스마트폰 구매 비용이 크게 늘어난 것은 젊은 아이들의 그 세대들의 아이폰 유행이 큰 영향을 미친 거죠. 이 100만 원이 훌쩍 넘는 고가의 아이폰 선호 현상이 갈수록 심해집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구입 비용이 크게 이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참 웃기잖아요. 손안에 그 조그만 그 기계가 막 150만 원씩, 200만 원씩 하는 거 보면은 웬만한 집에 있는 TV보다 더 비싸요.
결국 하는 거 보면은 없어. 뭐 전화 좀 몇 통 하고, 뭐 카카오톡 보고, 유튜브 좀 보고, 뭐 얘 특별히 하는 게 없어요. 그런데도 뭐 그렇게 비싼 폰 들고 다니는지 난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어. 응? 하여튼 100만 원이 훌쩍 넘는 이런 고가의 아이폰 선호 현상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고요. 스마트폰 구입 비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고, 국내 스마트폰 구매 평균가가 90만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해요.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의 이제 박완주 의원에 따르면은 스마트폰 출고가에서 통신사가 제공하는 지원금을 제외한 실제 소비자가 구매한 스마트폰 비용이 2014년 62만 600원에서 연평균 4% 증가를 해서 올해 7월에 기준 87만 3,900원 정도 하는 거 봐요. 지난 10년간 소비자 물가 평균 상승률인 1.62%보다도 월등 높다. 그렇답니다. 이렇게 스마트폰 할부금 연체자도 얼마나 되냐? 167만 명입니다. 167만 명 연체자가. 연체 금액만 1조 2천억이래요. 스마트폰 할부금을 연체할 경우 신용 점수가 하락됩니다. 이어지면서 신용 불량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이 할부를 별로 하고 싶지 않아. 그냥 공기계를 삽니다. 공기계 사가지고 그냥 유심 꽂아서 쓰는 게 낫지. 굳이 할부의 노예가 되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그래 비싼 폰 살 필요도 없고요. 전문가들은 스마트폰 구입 비용의 증가 요인 중 하나가 젊은 세대들의 아이폰 선호 현상을 꼽는데 실제 스마트폰 그 평균 판매 가격이 삼성에 비해서 아이폰이 3배나 높다고 합니다. 중저가폰부터 고가폰까지 다양한 제품 라인업이 있는 삼성과 달리 아이폰은 고가 라인업에 몰렸고요. 스마트폰 구입 시에 지원되는 공시지원금도 삼성에 비해서 아이폰이 적어요. 그래서 부담이 클 수밖에 없고 통신사들과 지원금을 나누는 삼성과 달리 애플은 지원금을 한 푼도 내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삼성폰 쓰면 왕따다, 아이폰 안 쓰면 왕따라는 농담 섞인 말이 현실화될 정도로 10대들 사이에서 이제 불어닥친 아이폰 구매 열풍으로 스마트폰 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한국갤럽에 따르니까 10대와 20대 그 60%가량이 비싼 아이폰을 이제 사용하고 있는 거죠. 통신업계에 따르면 그 아이들 사이에서 아이폰 같은 고가폰이 유행처럼 퍼지면서 그러니까 사주는 부모들도 이제 많아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 입장에서도 부담이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 통신요금을 개편을 촉구를 했는데 정작 소도둑은 구매가가 41% 증가한 고가 단말기 있다 그렇게 또 지적을 합니다. 반면에 10대들 사이에서 삼성전자 갤럭시폰의 이미지는 아재폰이라는 인식이 있대요. 아재폰. 대부분의 부모들이 갤럭시 S23 시리즈와 같은 고가의 스마트폰 이 대신에 자녀에게 그 저렴한 가격의 제품을 사주다 보니까 10대들 사이에서 상당히 부정적인 브랜드 이미지가 굳어진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뭐 가뜩이나 비싼 아이폰의 가격이 더 오르고요. 애플이 이달 출시하는 신형 아이폰이 있죠. 15 프로맥스. 전작 대비 20만 원 가량 비싸답니다. 한 160만 원 정도 한다고 하니까 또 부모들 등골 휘어지게 생겼어요. 지금 보니까 휘어지게 생겼다. 응? 등골 브레이커들이 많아요. 하여튼 참 환장할 노릇입니다. 이런 거 보면은 진짜 힘든 상황이 또 연출될 것 같아요. 옛날에 진짜 패딩 생각하니까 생각나네. 삼성 반도체가 지난 1분기에 이어서 2분기에도 인텔의 매출 규모가 밀린 것으로 나타납니다. 내가 전날도 한 번 한 것 같은데 이 디램하고 낸드 플래시를 중심으로 해서 메모리 시장이 내년에 크게 이제 회복이 되면은 25년 양산 예정인 2나노미터 칩 개발에 속도가 이제 붙어요. 시장 리더로서의 입지를 조만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시장 조사 기관 엄디에 따르니까 2분기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 매출은 94억 5천만 달러, 같은 기간 인텔에 이어서 2위네요. 지난해 삼성은 연간 기준으로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매출 1등인데 분기 기준으로 지난해 3분기 이후 올해 2분기까지 4개 분기 연속 인텔의 1위 자리를 내줬고요. 삼성의 2분기 매출이 전년보다 53.4% 감소해가지고 인텔은 같은 기간에 17.5% 감소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렇게 엔비디아의 상승세는 더욱 무섭네요. AI 시대에서 이 각광받고 있는 그 GPU 업계 1위
미국의 엔비디아가 전년보다 매출이 51.7% 증가를 했고요. 3위에 올라섰습니다. 지난해 2분기에 전체 칩 판매 시장에서 9위 규모였는데 9위. 불과 1년 만에 6계단 그 순위가 상승을 했네요. 삼성전자 반도체 글로벌 칩 시장 점유율이 하락하긴 했는데 내년에는 다시 큰 반등을 모색할 수 있고요. 내년엔 메모리 시장이 올해와 달리 크게 성장할 거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올해에 비해서 D램 시장이 37%, 낸드 플래시가 32% 가량 커지면서 삼성의 매출 성장세를 이끌 거다, 그런 이야기들도 있다는 거죠. 올해 전체 글로벌 반도체 시장은 예전에 비해서 11% 가량 축소되지만은 내년에는 한 10% 정도 수준의 성장세를 보일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삼성의 실적 반전이 기대된다는 거예요. 올해 연간 적자가 한 11조 원 정도를 넘어설 수 있지만은 내년에는 한 15조 정도 육박하는 영업이익이 나올 거다, 그렇게 봅니다. 삼성의 파운드리 경쟁력 역시 한층 이제 부각될 것 같습니다. 최근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은 네덜란드 노광 장비 기업이죠. ASML. 이 ASML은 예정대로 올해 안에 하이 뉴메리컬 어퍼처 EUV 장비 시제품을 출하할 거라고 합니다. 25년에 삼성전자 반도체랑 TSMC가 양산을 계획 중인 2나노 공정 반도체 양산을 위해서 차세대 EUV 장비로 불리는 하이-NA EUV 장비가 필수인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지난해 6월 세계 최초로 3나노 기술을 구현한 삼성이 이제 2나노 기술에서도 TSMC를 앞서는 모습을 보일 수 있을지 어깨는 주목을 하더라고요. 해당 EUV 선점과 연구 개발을 위해서 강력하게 이제 손놀림인 인텔을 비롯해서 TSMC, 삼성의 첨단 칩 경쟁이 한층 이제 가열되지 않겠냐, 그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업계는 EUV를 통해서 3나노 양산 경험에서는 앞선 삼성의 선전을 예상하고요. 하이-NA EUV 관련 양산 측면에서 인텔과 TSMC를 앞서면서 2나노 칩을 최초로 개발할 거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TSMC가 파운드리 시장 글로벌 1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만은 첨단 칩 구현 역량을 지속적으로 삼성이 선보이면서 영향력을 확대할 거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일단 메모리에 이어서 파운드리 시장의 회복세가 이제 하반기부터 나타나면서 이제 국내 메모리 기업들과 이제 삼성의 수혜가 예상이 된다,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여튼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이제 아침부터 이렇게 좀 뭔가 활기차합니다. 일단 활기찬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일들이 가득할 거예요. 여러분 힘내시고 오늘도 파이팅입니다. 여기까지.